영감.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폭삭 사갔을까? 아이고, 무슨 일이 90 먹은 있었어? 노인이 뭐 있어. 아침에 눈 떠지면 오늘 또 사는구나. 오늘 하루가 가는구나. 아니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해. 지금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는데 자기는 그냥 30년을 더 살고 나는 95세까지니까 129살까지 살아야지. 돈이는 영광인데 아유, 그지 우리 쥐꼬리만한 연금 가지고 뭐 오래 살아서 할 만큼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영감. 응. 이런 쥐꼬리 봤어? 이런 쥐꼬리 봤어? 오,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꿨어요. 이게 죽어야지만 받는 게 이제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대. 자식들 도움 되려고 들은 건데 걔네 줘서 뭐해? 우리가 평생 쓰고 사는 거지. 돈 보니까 좋긴 좋은데 애들 섭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걔네 1년에 몇 번 그냥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걸 뭘 줘? 우리는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리고 말이야 여보. 내가 이거 자기 앞으로 실손보험도 가입했어. 아니 무슨 나이 아은에 저기 실손보험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90살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수요일마다 무엇이든 그렇게 열심히 보더니 우리 저기 할망구가 경제 박사가 다 됐네. 나는 경제 박사야. 아이고 사랑해요. I love you. 아유 용 썼어. 용 썼어. 네. 이제 90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례를 연기해 주신 거죠. 지금까지 문물극장한 중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된 연기 처음 안 본 싸워.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러니까요. 싸워.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경아 할머님의 정보력이 결국에는 무엇이 돈 물어보세요. 돈문 돈답에서 비롯됐다는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그러게요. 돈문돈답 함께 하시면 90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희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주세요. 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이걸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쓴다인데요. 이게 획기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뭐 젊으나 나이가 드나 눈 뜨면 돈입니다. 그러면 이 눈 뜨면 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떻게 벌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돈이라는 게 참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들어갈 때는 또 많고요. 그러니 이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소득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이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죽어야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땡겨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올해 4분기 중으로 이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쓰는데 내가 낸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이 몇 가지 해당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뭐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보험을 들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죠. 변액 종신보험은 일단 안 되고요. 금리 확정형으로 된 종신보험이 되는데 그러면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내가 든 보험의 그 안쪽에 보험료 완납이 이미 됐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계약했다? 그럼 내가 받는 걸로 이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걸 신청하는 기준으로 이전에 내가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그 대출, 보험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성립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요거 신청하실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는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아, 내가 보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셨다가 이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 연금을 받는 그 시점을 늦으면 늦출수록 내가 받는 보험의 금액은 당연히 좀 많아지겠죠. 그러네. 그게 이제 보험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한 30대 때는 종신보험을 거의 다 드는 트렌드. 그랬어. 저도 따라서 들었잖아요. 저 들었고 완납까지 해서 나 지금 사실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걸 내가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받는 거잖아. 거예요. 네. 이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쓸수 죽은 다음에 있다. 뭐 네. 누가 받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이제 조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요.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계약과 관련된 대출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 일단 뭐 재산 요건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보험을 드셨다 하는 분들이라면 65세 이상 계약자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요 지급받을 보험이 최대 90%까지 내가 받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연령도 맞아야 되고 이게 변액보험이면 안 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게 금리 확정형이어야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일단 수령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한 달에 5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어간까지 돼요. 100%에서 2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현재 이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연금으로만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금으로는 안 받고 내가 요양시설 들어갔을 때 요때 돈을 좀 받는 방식으로 하겠다. 복권이 필요하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건강 관리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 아니면 내가 간병비로 이걸 쓰겠다.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니까 용처에 따라 가지고 보험사와 잘 논의하신다면 그러네요. 정말 살아생전에 여유 있게 또 기쁨으로 이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종신보험에 관련된 이야기 예, 들었습니다. 이제 네.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가입하셨으니까. 아니, 저 근데 보험회사에 저는 아직 안 했어요. 네. 해봐야지. 해봐야 알아요. 해당되는지.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문물극장 두 번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내가 실손보험도 들었어. 아니면 그러니까요. 사기당한 거 아니야? 막 걱정했잖아요. 네. 요거 관련 내용 궁금합니다. 주세요. 자, 만성질환 있는 90세도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이 뉴스대로라면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올해 가입할 수 있지. 91세시거든요. 네. 실손보험 가입하죠 바로. 이 뉴스 진짜면은. 지금 보험증서 드려요? 보험증서 가입하죠. 네. 아, 효손이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외할머니는 가입이 조금 어려우십니다. 네? 90세까지만 돼요. 90세까지만. 91세. 90세까지? 네, 네. 아. 만- 네네네 맞습니다. 한국 예전 나이 아니면 지금 만 나이세요? 만 나이로 90세이실 것 같기도 오, 한데요. 여쭤봐야 따져봐야겠네요. 되겠는데? 그리고 일단 내용을 보자면요. 금융위원회가 노후지원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가 앞서 말씀해 주신 사망보험금 유동화.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사니까 살아있을 때 이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바꾸자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 가능입니다. 사실 이 고령자 실손보험을 보자면요. 이 노후 실손 같은 경우에 75세, 유병력자 실손, 그러니까 과거에 병을 앓았던 분이 다시 실손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요거 70세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편을 해서요. 90세 이하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91세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 따져봐야겠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100세까지 보장이었는데요. 이제는 110세까지 보장할 수 와. 있도록 연령을 좀 늘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요. 그동안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이렇게 억누르는 요소가 뭐였냐면 가입 연령 제한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 확대하는 취지로 노후 부담을 좀 덜어주자. 사실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이걸 실손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서 좀 해결해 주자라는 취지고요. 참고로 이 노후 실손은요. 별다른 게 아니고요. 실손 가운데 요양병원 의료비 등 고령층 맞춤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뭐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야 나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내가 되겠냐 하고 내가 그 혜택 받으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겠냐 하면서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막상 되더라도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일반 실손보다 보험료가 비싸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나가는 병원비를 생각하면 아마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이 보장되는 등 상대적으로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도요. 일반 실손과 달리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의료비 자기부담률도 높기는 합니다. 예. 다른 일반 실손에 비해서요. 하지만 일반 실손보다 가입 항목이 적어서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령층의 실손 가입률을 보면요. 70대가 38.1%, 80대 이상은 4.4%. 그러니까 너무 거의 적어. 가입하신 분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가입 가능 연령을 올리면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이번 고령자 보험 개편과 관련해서 염승환 전문가님께서 꿀팁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여기 그 돈문돈답 시간에도 네. 그 노후 자금으로 이제 의료비 통장 따로 만들어라 이런 맞아요. 팁을 네. 좀 여러 번 좀 드렸었는데 ISA나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 그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 의료저축 계좌 기능이 좀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를 만약에 의료비 전용 통장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의료비 명목으로 이걸 인출을 했을 때 그 세제 혜택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연간 연금 소득에 이렇게 되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고율 소득이 아니라 연간 3.3에서 한 5.5%의 저율 소득 이제 세금으로 좀 붙게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의료비 목적으로 이게 중도 인출을 하게 됐을 때는 납입 한도를 다시 또 복원해주는 그런 또 좋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험계약 이렇게 대출할 때 또 금리 할인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